저희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만 마철 씨와 처음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귤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공개할까 합니다. 귤씨와 마철씨 부부는 현재 마철씨가 결혼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전이나 혼수 등의 비용은 일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본식 전에 시댁 지역에서 피로연도했고 본식이 끝난 뒤에는 패배까지 했어서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규씨 부부는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스드메와 식장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친 말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둔 친구가 데이트 삼아 가보라면서 웨딩 박람회 초대권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전국에 체인이 있는 웨딩 박람회였고 상담을 끝내고 나오니까 3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박람회를 가실 때에는 꼭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인트를 쌓아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이 아직은 막연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플래너님과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박람회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박람회도 사실 계약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알아보려고 간 것이었어요. 저희는 여기서 계약을 했는데요. 한 업체의 대표님이시니만큼 경력이 오래되셨다는 점에서 일단 신뢰감이 들었고요. 첫 번째 박람회를 다녀왔을 때 웨딩홀 두 곳의 투어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웨딩홀이 있었습니다. 생화 장식이 너무 예뻐서 아 여기 좋다 했던 곳인데 저희가 가서 물어봤을 때에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렇구나 다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마음에 드는 웨딩홀 있냐고 물어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통해서 들은 견적은 저희가 들었던 1인 식대보다 무려 4,000원에서 1만 원가량 더 저렴했고요. 대관료나 계약금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워크인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가 직접 방문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플래너님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플래너님을 통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더 저렴했습니다. 플래너님이 웨딩홀 관계자분과 조금 친분이 있으시다 하면은 여러모로 깎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여튼 원장님께서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웨딩홀,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식사나 주차 같은 그런 점들을 들으시더니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웨딩홀을 추천해 주셨어요. 식대도 처음 웨딩홀에 비해서 합리적이었고, 보증 인원도 저희가 원하는 인원수로 잘 맞춰주셔서 망설임 없이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스드메 업체가 좋았던 점이 드레스 업체이기 때문에 드레스 추가금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보통 드레스가 조금만 화려하다 싶으면 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금이 붙던데 저는 처음부터 드레스 추가금이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드레스 퀄리티가 떨어지냐? 전혀 아니었어요. 다른 스드메 업체와 비슷하게 스튜디오 촬영 때 드레스 2벌을 지원받았고요. 본식 드레스를 고를 때에는 신상 3벌을 포함해서 총 6벌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10년째 강경 미카도 실급하여서 원하는 드레스가 이미 있었어요. 그걸 말씀드렸더니 어제 들어온 신상도 한번 입어보라면서 비즈가 정말 화려한 그런 드레스도 2벌 보여주셨고 하얀 레이스 꽃이 박힌 드레스랑 실크 드레스는 무려 3벌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비즈도 진짜 이뻤는데 저는 이미 정해둔 드레스가 있어서 사실 입자마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을 했고요. 원장님이 그래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딱 5분 고민한 뒤에 이거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플래너님하고 안 맞으면은 결혼 준비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업체와 계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드메의 계약 구성은 스튜디오 촬영, 본식 드레스, 메이크업 3회, 그리고 양가 부모님 메이크업 포함이었습니다. 식장 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래너님께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주셔서 이곳으로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된 홀이기도 했고요. 걸을 때마다 샹들리에가 내려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취향에 쏙 들어맞았고, 주차장이 넓고 식당 밥이 맛있다고 평도 좋아서 적어도 음식이나 주차 때문에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회자될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이 길일이었어서 괜히 더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식대는 축의금에서 녹였고요. 계약금이 50만 원 들었습니다. 이 또한 계약금이기 때문에 식대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대관료는 무려 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만 마철 씨와 처음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 저희 취향과 하객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도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스드메 계약과 식장 계약을 끝냈으니 이제 본식 구성을 계획할 차례인데요. 규씨 부부는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계획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구성하기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본식 영상이 나오면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일단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려면 사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주례가 없으니만큼 매끄럽고 세련된 그런 진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회자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회자 섭외도 마음에 드는 분으로 하시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알아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운 좋게 실력 있는 분으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오프라인 미팅을 2회가량 진행했고 중간중간 카톡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회자분을 만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혼주 도우미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결혼식 입장하기 10분 정도 전에 웨딩홀 관계자분이 오셔서 혼주 화촉점화 도우미 서비스를 추가하겠냐고 물어보세요. 저도 나중에서야 들었는데 마철 씨도 겪었다고 합니다. 신부보다는 신랑에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냥 혼주분들이 걸어가셔서 초에 불을 붙이고 앞에 나오셔서 인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사회자의 매끄러운 진행이 있다면 사회자님께서 순서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어머니 한 분이 촛불을 잘 못 켜고 계신다면 상대방 어머니께서 가셔가지고 손을 잡고 도와주시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촉점화 서비스는 크게 고려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님 계약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축가를 부를 분도 고용을 했습니다. 사회자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았고요. 너무나 실력자 분이 가까이에 계셨던 거예요. 유튜브가 있어서 영상을 보는데 어찌나 잘하시던지 신랑이랑 저랑 바로 이분이다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본식을 구성할 때 혼주 입장곡, 신부 입장, 신랑 입장, 행진 이렇게 4개의 곡을 정해야 됩니다. 보통 웨딩홀에서 카톡으로 선택지를 주시고요. 축가의 경우에는 신랑이 부른다든지 신랑 신부의 지인분이 부른다든지 하시는데 저희는 이분에게 꽂혀서 신랑 신부 입장, 축가, 행진까지 전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곡을 고민할 때에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행진. 저희 지역에는 웨딩의 거리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침 너무 마음에 드는 한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규씨 부부가 취향이 비슷해서 보자마자 또
이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스드메 업체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가 저렴하게 한복을 대여하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튜디오 촬영 때도 입고 본식이 끝나고 인사를 드릴 때에도 같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원장님이 또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어머니들도 만족해 하셨어요. 제가 본식 이후에는 미카도 실크 소재의 원피스를 입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복이 너무 예뻐서 계속 한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본식 날 한복 2벌, 스튜디오 한복 대여 2벌, 혼주 한복 2벌, 이렇게 총 6벌을 그때 당시 가격으로 114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혼주 한복 치마 중에 하나를 본견으로 해서 10만 원 추가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결혼 전에 시댁 지역에서 피로연을 했어요. 저는 피로연이라고 하면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 뭐 그런 것이 피로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당이나 웨딩홀에 연회장을 잡고 거리가 있어서 못 오시는 지역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저희 한복집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피로연 한복도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한복 대여한다고 또 깎아주셨어요. 한 벌당 15만 원으로 해서 30만 원 추가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에 들어간 비용은 총 154만 원입니다. 신랑 예복은 플래너님이 소개해주신 2곳에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째 업체에서 받았던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대여 3벌과 구두 대여, 본식 때 신랑 정장 1벌, 수제화, 멜빵, 넥타이, 양말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때에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드레스 고르고 입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헬퍼님이 계세요. 헬퍼님 비용은 15만 원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스튜디오에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샘플들이 제 취향이 아니고 사진도 8장밖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9,900원 주고 다른 업체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청첩장은 3군데 정도에서 각각 10장 정도씩 약 30장을 받아보고 결정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귤씨와 마철씨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약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고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피로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로연을 하려면 또 메이크업을 추가해야 됩니다. 스드메 계약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메이크업은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본식 드레스 셀렉날 메이크업, 그리고 본식 메이크업 이렇게 3번입니다. 저는 추가로 피로연을 진행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또 추가해야 됐습니다. 앞선 스튜디오 촬영과 본식 드레스 셀렉 때 받은 메이크업 업체 2곳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최종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받으실 예정이었던 혼주 전문 메이크업 샵에서 받았는데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본식 때도 동일한 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한 메이크업은 신부 15만 원, 신랑 5만 원 해서 20만 원 추가금이 들었습니다. 포토 테이블 옆에 세울 액자는 원장님께서 이제 작은 액자 3, 4개 정도를 서비스로 해주셨고 스튜디오 업체에서도 대형 액자를 주셨는데 그 대형 액자 틀이 결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액자 틀인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크릴이나 뭐 다른 틀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수십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식장에 세워놓는 액자 하나가 수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면 얼마 안 들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리뷰수 많은 업체 찾아서 큰 액자 하나에 57,500원 들었습니다. 액자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한 건데 스튜디오에서 주신 액자를 빼달라고 본식 헬퍼님께 말씀드리는 거를 깜빡해서 제 결혼식에는 큰 사이즈 액자가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또 패백도 했습니다. 패백을 하려면 패백 음식을 직접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패백 음식은 웨딩 후 연계업체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지역에 조금 큰 전통시장에 가시면 패백 음식 전문 업체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문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찾은 유명 업체에 주문을 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서 음식 두세 개를 서비스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마 아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받아서 음식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패백을 하게 되면 또 수모님이라고 하죠. 수모님 비용을 현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10만 원 추가로 지출하였습니다. 영상과 스냅도 플래너님이 소개해주신 스드메 연계 업체로 했는데요. 사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알아봤더니 기본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마저도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플래너님께 여쭤보니까 또 연계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제 업체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너무 저희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막 감성적일 필요는 없고 딱 그 현장을 잘 담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이었습니다. 근데 또 가격까지 너무 착해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마도 스드메 연계로 서비스를 받아서 1인 2캠으로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패백을 추가하게 되어서 추가금이 붙고 총 55만 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스냅은 본식 때 찍어주시는 사진을 말하는데요. 스냅도 그냥 연계 업체로 했습니다. 보정이 과하지 않고 밝은 색감인 것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역시 패백 추가로 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영상 하나만 100만 원이 넘는 견적을 알아보던 것에 비해서 영상과 스냅 합쳐서 115만 원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스튜디오 촬영 때에는 어차피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붙이는 젤팁 사서 붙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그마저도 안 붙일 것 같고요. 본식 때는 그래도 깔끔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양쪽 손에 글리터 하나씩 추가한 깔끔한 네일로 했습니다. 6만 1천 원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840만 7,961원을 본식과 피로연, 그리고 패백에 지출했습니다. 피로연에 50만 원, 그리고 패백 이런저런 추가금까지 해서 60만 원, 나머지 금액이 본식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본식 준비 비용을 소개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후회 없는 결혼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취향을 적극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한복도 그렇고 신랑 예복도 그렇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 사회자나 축가도 지인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그때그때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후회 없는 결혼식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지방광역시는 이 정도 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